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남해안 섬으로 봄나들이 가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가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경남적 여객선의 화물 적재나 탑승객 확인 등을 살펴보니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하루 50여 차례 여객선이 오가는 통영여객터미널. 여러 사람이 같이 표를 끊지만 연락처는 한 사람만 받습니다. 나도 들어가는 2장 010. 탑승객 한 명씩 신분증과 연락처를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배에 오르기 직전 배표와 신분증 확인을 또 해야 하지만 형식적입니다. 화물 적재는 어떨까?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바퀴에 나무를 괴어 놓았지만 섬에 도착하기 수 킬로미터 전에 받침목을 빼버립니다. 운항 중에 차량이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운항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입출항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들어갔다가 쉬고 나오기는 손님들도 나가야 된다. 그러면 대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여객선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받침목을 미리 빼버리고 정박도 전에 승객은 차량에 탑승합니다. 유사시 선내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이를 지도하고 점검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도 점검에 한계를 시인합니다. 혹시 이건 제 지도는 계속 이제 성선지도 확인합니다.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감독기관인 마산해양수산청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화재라든가 충돌 그런데 우리들의 숙점을 좀 많이 주지. 너무 작은 이거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작다고 볼 수 있고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 세월호 참사 교훈에도 남해안 연안여객선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냥 달아나는 사고가 해마다 수십만 건에 이르는데요. 가해자를 잡기 힘들어 피해자는 속만 태우는 일이 많고 잡히더라도 보험 처리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해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아파트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한 승용차 옆에서 멈춰섭니다. 한동안 멈추더니 SUV 차량은 후진했다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주차 차량과 충돌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겁니다. 새 차를 산 지 한 달 만에 사고를 입은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가해자가 그렇게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갔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보상할 수도 없고. 이렇게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고는 해마다 20-30만 건. 최근 5년 동안 지급된 보험금만 4,800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가해자를 잡아도 다친 사람이 없으면 사실상 처벌이 없는 탓에 도주가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으로 최고 2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내에 있는 연락처로 그 가해자 인적사항을 제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차된 차량의 본인 연락처라도 꼭 그 메모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미니 복합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안군수 비서실장 45살 우모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한 개발업체 이사 56살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인허가에 편의를 부탁하는 대가로 우 씨에게 1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비서실장 우 씨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받은 뇌물 혐의 금액은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밤늦은 시간에 잠금 장치를 부수고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상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6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18일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상점 21곳에서 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발생으로 주남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들이 전면 통제되면서 주변 식당 등 생태 관광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큰데요. 근본적인 예방법은 없을까요? 닭을 지나치게 좁은 우리에 가둬 키우는 사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철새는 대부분 떠났는데 입구는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주남저수지는 AI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AI가 없던 지난 2015년 겨울 다녀간 탐조객은 15,000여 명. 하지만 지난 겨울에 철새 관광을 통제, 찾는 사람이 끊기며 주변 식당들은 매출이 70%가량 줄었습니다. AI가 참 발생해가지고 3개월 동안은 30%밖에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철새 탐조객들에게 의존하는 생태 관광이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전남 순천만은 AI로 전면 통제를 하다 지역 경제 타격이 심각해지자 지난달 4일부터 일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새 도래지 통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에 쉽게 감염되지 않도록 닭 등을 좁은 우리에 가둬 키우는 사육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공장식 사육 환경에서 가축들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병균들은 늘 있어 왔고 결국에 그 재앙은 이제 우리가 가금류가 겪게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사육 환경을 개선을 하고 유럽에선 가축들의 충분한 사육 공간을 줘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도 키우고 스트레스도 줄이는 동물복지 농장이 1980년대 중반부터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올해를 울산 관광의 해로 지정한 울산시가 연초부터 대대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광객들이 돌아볼 주요 문화재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허성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0여 년 전인 1390년에 만들어진 사적 153호 언양읍성입니다. 대형 차량이 성벽 위에 무단 주차를 해 주춧돌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단소차도 올라가 되놓고요. 15톤 차, 큰 대형 화물차도 되고요. 전해댐도 됩니다. 복구하면 뭐합니까? 이제 갈아뭉개고 있는데. 성 위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암벽 곳곳에 무단 경작지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바로 성 안쪽에 있는 곳인데요. 불법 경작을 하면서 이렇게 곳곳에 이동로를 만들어 성 자체를 빠르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무너져 내린 다른 성벽도 경작지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자가 성 안으로 돌진해 1km를 헤집고 다니는 사건까지 발생해 문화재 관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당국은 실태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드렸다고 하거든요. 이제 겨울이 이제 지났는데 봄이 이제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방부대 암각화도 8년 전 흙 전 단계 상태라는 진단까지 받았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울산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주요 문화재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울산시.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문화재는 외면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오늘 아침도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매우 답답합니다. 현재 함안의 가시거리가 180m까지 좁혀져 있고요. 창녕도 120m로 200m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밤부터는 하늘빛이 흐려지며 경남 서부와 중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 제법 많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창녕과 함안, 고성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밀양과 김해가 1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동해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 동부 해상에는 벼락과 돌풍도 동반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구름 많다가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선박 임가공업체인 선목기업이 조선소 기장관철 업무에 취부 및 용접 작업에 투입할 직원 6명을 모집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양화산업이 대우조선 안에서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처리 업무에 지게차를 운전할 직원 5명을 뽑습니다. 거제 연초면에 있는 선박 임가공업체 삼록이 관리사무원 1명과 도금 작업을 할 단순 종사원 5명을 모집합니다. 거제 연초면에 있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정동산업이 의장 관철 업무를 담당할 운송장비 조립 및 검사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선박 건조업 테림ENG가 취부와 용접, 사상 업무를 할 20명의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하만 칠북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가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레미콘 공장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하만군이 공장 주변 300m 이내에 주택이 없다는 잘못된 심의 자료로 승인했다며 이는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창원시가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면서도 모기 유충과 해충을 죽인다는 명분으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살충제를 매년 하천에 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물생명시민연대는 창원시가 산호천과 회원천, 교방천 일대에서 고압 살수 차량에 살충제를 섞어 뿌려 하천이 약품으로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해 시가 지난 한 달 동안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55건을 행정 조치했습니다. 감사 분야는 입찰 적정성과 장기 수선 충당금 집행, 예산 회계 등 관리 실태 전반으로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10건, 주의 43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해시는 7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2차 감사를 벌입니다. 2018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학교장 전형으로 수험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원서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고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 전형 기본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상황 공개는 지난해 경남의 모 사립고 교감이 전형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딸을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혐의가 적발된 데 따른 대책입니다. 경남 중소기업청과 경상남도가 올해 경남 글로벌 강소기업 8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강소기업은 김해 터보링크와 화인케미칼, 지기, 사천샘코와 밀양 삼건세기, 창원 칸워크홀딩과 두성산업, 에드테크 등으로 기업 역량과 성장 전략 등을 평가해 확정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들 8곳을 포함한 전국 129개 업체에 305억 원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